플라스틱 때문에 고통받는 고래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의미 있는 폐기물 물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AI 로봇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플라스틱으로 고래를 살리는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사회적 기업 우시산의 대표 변현입니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소비처에 연결하는 폐자원관리 스타트업 리코의 김근호입니다. AI 리사이클 로봇 스샘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소셜벤처 이노버스 대표 장진혁입니다.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고통받는 고래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이제 페트병을 모아서 그걸로 실과 솜으로 만들어서 이불이나 인형, 의류,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쓰레기통이나 물조리개 또는 화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공장이나 물류창고 또는 복합시설이 저희 주요 고객들이고요. 다양한 폐기물들이 배출되지만 실제로 어떤 폐기물이 어떻게 배출이 되고 이게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업박스라는 사스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고객에게 직접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샘은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인공지능, 딥러닝, IoT, 로보틱스 기술 등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을 따로 선별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수거 수집한 후에는 우시산과 같은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뒷단에 제품까지 만들어내는 한 사이클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폐기물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자랐는데 왜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 전공인 기계공학과 결합시켜서 AI 로봇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련 회사를 검토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랑 중요도에 비해 아직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 폐기물 업체에서 직접 일을 해보면서 이 시장에서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폐기물 물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소프트웨어와 결합시킨 업박스라는 서비스를 결과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 해변에서 아기 고래 사체가 발견됐는데 왜 죽었는지 부검을 해보니까 40kg에 달하는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고통받는 고래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런 페트병이나 이런 플라스틱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제품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ESG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ESG를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사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때마침 저희 제품들이 부합을 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미팅 수나 매출도 크게 뛰었습니다. 저희도 기업 대상의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폐기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폐기물이 남들 모르게 알아서 싸게 잘 버려줬으면 하는 대상이었으면, 이제는 기업에서 폐기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비용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을 실천하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서 또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폐기물들에 대해서 관리의 정도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의 수준 같은 것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걸 좀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제품들이 일반 제품들보다 약간 좀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바로 신소재 가지고 바로 만드는 제품과 여러 가지 공정들을 거쳐서 만드는 제품의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있지만 선뜻 이렇게 지갑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코시국을 겪으면서 환경이 망가져서 우리가 직접적인 이제 피해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친환경 제품을 많이 구입을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기존 시장에서 폐기물 수집, 수거의 영역이 상당히 파편화되어 있고 레거시한 산업이다 보니까 디지털이란 개념 자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려는 거는 이 폐기물 시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나가려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이 폐기물이 조금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자원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AI 로봇이 사실은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체를 함으로써 비대면 트렌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
되는데 이 폐기물을 분리배출할 때부터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로봇이 그 영역을 대체를 함으로써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페트병을 더 올바르게 그리고 많이 수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창업을 함으로써 제가 생각했던 어떤 실제 사회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저의 방법과 방식으로 또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과정 속에서 또 여러 좋은 동료들과 또 팀 그리고 파트너들, 고객들을 다 만나게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많은 관계를 쌓고 또 개인적으로 또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희망하고 꿈꾸고 있는 혹시 대학생분들이 있으시다면 주위에 창업을 했던 그 선배들한테 다시 한 번만 물어보고 비즈니스 모델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나이에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창업을 함으로써 이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장님 소리를 듣는 게 아버지가 되게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네. 저에게 창업이란 현실판 게임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이제 고난과 풀어야 될 숙제들, 뭐 게임으로 치면 퀘스트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들이닥치게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달성하고 또 해결하고 풀 때마다 좀 경험치와 성장 이런 걸 얻는 것 같아서 저의 젊음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열정도 많이 태우고 있고 저의 꿈이 돼버린 일이기도 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를 믿고 따라와 준 팀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치지 않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이란 드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도 생각해보면 꿈이 없었던 것 같고, 대학도 솔직히 이제 성적에 맞춰서 갔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이 일로 뭘 이뤄야지 하는 그런 포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하고 난 이후부터 꿈이 하나씩 생기고, 꿈을 이루면 이제 다음 꿈을 이루고 싶고, 계속 그런 것들을 조금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환경이라는 그 품목 자체가 가치로서만 증명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로덕트나 서비스로 인해서 뭔가의 이득이 되는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좀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 또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이 의지와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걸 혼자서 감내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함께할 동료들을 먼저 확보하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장시키기에 되게 중요한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 인재 영입을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는 60~70%는 지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각자 이렇게 영입을 해오는 걸 가장 선호하고, 그 외에는 이제 공개 채용입니다. 항상 채용 중입니다. 저도 질문 있습니다. 그 사업 초창기에 그 모교회계를 처음 설치했다고 하던데요. 저희한테는 기부 안 해주십니까? 새 신제품?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